살점이 터져 나가고 뼈가 가루가 되는 비명이 처형장을 가득 메웠다. 죽어라. 죽어라. 사방에서 쏟아지는 저주는 화살보다 날카로웠다. 목줄기에 닿은 강철의 감각은 오한이 일 정도로 차가웠다. 강도는 눈을 감지 않았다. 강도, 그의 이름은 강도였고 별명은 칼의 신이라 하여 도신이라고 하였다. 생의 마지막 불꽃이 꺼지는 순간까지 자신을 파멸로 몰아넣은 세상을 똑똑히 지켜보고자 했다. 오도맹 본거지. 그 피칠갑이 된 처형단 위로 300명의 살귀들이 포위망을 좁혔다. 단상 위에는 맹주 남궁건이 신선처럼 서 있었다. 55의 나이, 반백의 머리칼 아래로 서늘한 안광이 번득였다. 그에게선 권력의 정점에 선차만이 풍기는 비릿한 피 냄새와 역겨운 향 냄새가 뒤섞여 풍겼다. 천살이라 불렸지. 남궁건의 음성은 낮고 무거웠다. 그것은 찬사가 아니라 도축되기 전에 짐승을 확인하는 도살자의 무심한 확인이었다. 강도는 대답 대신 이를 악물었다. 그 몸이 아깝긴 하다만 이제 그만 쉬거라. 남궁건의 손이 허공을 갈랐다. 집행관의 검이 햇빛을 머금고 치솟았다. 강도는 그 눈부신 광위를 마주하며 생각했다. 틀렸다. 처음부터 모든 것이 어긋나 있었다. 배신자를 혈육이라 믿은 어리석음, 혈왕각의 숨통을 끊지 못한 나약함, 그리고 저 남궁건의 끝없는 야심을 간과한 무지함까지. 전부 틀렸다. 검이 목을 치고 들어오는 찰나, 강도의 단전이 들끓었다. 그것은 고통을 넘어선 파멸의 전조였다. 끓는 물을 들이킨 듯한 열기가 가슴을 타고 목구멍까지 치솟았다. 강도의 눈동자가 핏빛으로 물들었다. 천살지체, 제일각성. 세상이 뒤집혔다. 정적 속에서 눈을 떴다. 보이는 것은 화려한 단상이 아니었다. 나뭇결이 비뚤비뚤한 낡은 목조 천장이었다. 멀리서 새벽을 알리는 달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강도는 상체를 일으켜 앉았다.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다. 10년간 검을 쥐며 박혔던 딱딱한 굳은 살이 흔적도 없었다. 손가락은 가늘고 매끄러웠으며 손목의 힘줄은 아직 돋아나지 않았다. 22살. 10년 전의 과거였다. 이름조차 없이 오도맹 외곽에서 칼놈이라 불리며 소모품처럼 굴러다니던 검노 시절. 방 안은 허름했고 쾌쾌한 집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구석에 놓인 녹슨 검 한 자루를 발견한 강도의 눈이 가늘게 떨렸다. 좋아. 입술 사이로 흘러나온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감격의 눈물도 회한의 탄식도 없었다. 오직 현실을 직시하는 냉정함 뿐이었다. 벌컥. 문이 거칠게 열리며 오도맹의 하급 무인 둘이 들이닥쳤다. 평소처럼 검노들을 짐승 다루듯 점호하러 온 자들이었다. 야, 이놈아, 일어나라. 사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다. 강도의 눈에 서린 핏빛 잔열이 사내의 심장을 꿰뚫었다. 사내가 위기감을 느끼기도 전 강도의 신형이 보이지 않는 섬전처럼 움직였다. 발소리조차 없었다. 강도의 손가락이 사내의 목줄기를 정확히 움켜쥐었다. 10년의 사선을 넘나들며 익힌 살인술이 얇고 연약한 손가락을 완벽하게 인도했다. 콰드. 사내의 의식은 비명 한 자락 남기지 못한 채 암흑 속으로 가라앉았다. 뒤에 있던 다른 사내가 당황하며 검을 뽑으려 손을 뻗었다. 늦었다. 강도의 팔꿈치가 사내의 손목 관절을 매섭게 때렸다. 뼈가 어긋나는 섬뜩한 소리와 함께 사내가 검을 놓쳤다. 비명이 입 밖으로 터져 나오기 전 강도의 손날이 사내의 뒤통수를 강타했다. 단 2초. 2명의 무인이 시체처럼 바닥을 굴렀다. 강도는 가만히 제 손목을 돌려보았다. 내공은 텅 비어 있었고 몸은 나약했다. 하지만 32살까지 전장을 누비며 쌓아온 투쟁의 기억은 고스란히 영혼에 각인되어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강도는 쓰러진 자들의 품을 뒤져 은전 몇 잎을 챙겼다. 그리고 구석에 있던 녹슨 검을 집어들었다. 문을 열자 눈부신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강도의 머릿속엔 오직 세 개의 이름만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첫째, 자신을 오도맹에 팔아넘긴 친형이자 배신자인 강해. 둘째, 남궁건의 충견이자 강호 최악의 암살 집단인 혈왕각의 각주 위청. 셋째, 만악의 근원이자 모든 비극의 설계자인 오도맹주 남궁건. 이번엔 순서가 다를 것이다. 강도는 담장을 넘었다. 뒤를 돌아보지 않는 그의 등 뒤로 뜨거운 아침 해가 타올랐다. 이번 생에선 그 누구도 살아남지 못하리라. 콰득 뼈가 어긋나며 근육이 비명을 질렀다. 단 한 번의 손짓이었다. 숨소리조차 섞이지 않은 찰나의 기동. 강도의 손가락이 사내의 목덜미를 파고들자 단단했던 경추는 마른 나뭇가지처럼 힘없이 부러져 나갔다. 사내의 몸이 경련하며 바닥으로 처박혔다. 경화기체 가시기도 전에 두 번째 사내의 팔꿈치가 반대로 꺾여 하얀 뼈끝이 살점을 뚫고 솟구쳤다. 피비린내가 기루의 탁한 공기를 단숨에 장악했다. 설명은 사치였다. 강도는 그저 움직였고 적들은 그저 부서졌다. 사흘 전 오도맹의 개구멍을 빠져나온 강도가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제 몸의 상태였다. 단전은 삭풍이 몰아치는 빈 들판처럼 텅 비어 있었다. 천살지체의 기운은 아직 깨어나지 않은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육신은 22살 그 시절의 나약함 그대로였다. 하지만 그에겐 10년의 사선을 넘나들며 각인된 투쟁의 기억이 있었다. 어디를 찔러야 숨통이 끊어지는지, 어떤 각도로 검을 흘려야 상대의 힘을 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강도는 이미 인간 도살의 법도를 몸으로 깨친 괴물이었다. 강도는 강호 남쪽의 퇴락한 기루 구석에 앉아 있었다. 독한 술 대신 식어 빠진 차를 시켰다. 마시지는 않았다. 그저 앞을 보았다. 죽음보다 깊은 안광이 입구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이윽고 사내 하나가 기루 안으로 들어섰다. 24의 건장한 풍채, 차분한 눈빛. 허리춤에 장검을 찼으나 그 각도가 예사롭지 않았다. 언제든 손만 뻗으면 적의 심장을 꿰뚫을 수 있는 무인의 습관. 설무였다. 강도가 죽기 직전까지 믿었던 유일한 동료이자 마지막 전장에서 호련히 사라졌던 사내. 그가 지금 살아있는 모습으로 눈앞에 서 있었다. 강도가 조용히 손을 들자 설무가 다가와 맞은편에 앉았다. 찾는다는 전가를 받았다. 무슨 일이냐? 강도는 대답 대신 설무의 눈을 응시했다. 1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마주한 동지의 얼굴. 나를 따르라. 설무의 미간이 좁아졌다. 어디로 말이냐? 피가 좀 나는 곳으로. 설명을 해보아라. 가면 알게 된다. 설무가 한참 동안 강도를 뚫어지게 살폈다. 그의 입술이 가볍게 떨렸다. 변했구나. 뭐가 말이냐? 눈빛이다. 강도는 대답하지 않았다. 완전히 식어버린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들이켰다. 찬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기루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5명의 불청객이 들이닥쳤다. 허리에 붉은 술이 달린 단도를 찬 자들. 혈왕각 소속의 하급 추격대였다. 오도맹을 탈출한 검로 하나를 잡기 위해 보내진 사냥개들. 그들은 강도를 발견하자마자 살기를 뿜으며 다가왔다. 검로 하나쯤이야 단도로 충분히 도축할 수 있다는 오만함이 그들의 눈에 서려 있었다. 강도가 일어섰다. 설무 역시 본능적으로 검병을 쥐며 따라 일어났다. 눈치가 빠른 것은 예나 지금이나 같았다. 첫 번째 추격자가 단도의 손을 대는 순간 강도의 신형이 사라졌다. 좁은 기루, 가득한 탁자와 의자들. 강도에게 이곳은 최적의 도살장이었다. 그는 가장 가까운 탁자를 발로 걷어찼다. 날아간 탁자가 추격자의 무릎을 박살냈고 사내가 중심을 잃는 찰나 강도의 손이 그의 목을 낚아채 뒤로 꺾어버렸다. 두 번째, 사내가 단도를 찔러왔다. 강도는 종이장처럼 몸을 틀어 칼날을 피함과 동시에 사내의 팔목을 잡아 비틀었다. 우드드 팔꿈치가 박살나며 비명이 터져 나왔다. 단 2초 만에 둘이 바닥을 굴렀다. 남은 셋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좁은 공간의 셋이 엉키니 서로의 진로가 방해되었다.
강도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가운데로 파고들었다. 천살검버, 일식, 참살일섬. 허리춤에서 뽑아든 낡은 검이 곡선을 그리며 가운데 사내의 칼날을 밀쳐냈다. 내공의 힘이 아닌 지극한 각도의 묘리였다. 옆 동료와 부딪혀 주춤하는 사내의 관자놀이를 향해 강도의 검 손잡이가 매섭게 박혔다. 오른쪽 사내가 검을 내리치려 할 때 설무의 검이 잔상을 남기며 그를 가로막았다. 무영검의 날카로운 끝이 사내의 손목을 뺐다. 마지막 한 명. 그는 동료 넷이 순식간에 시체가 되거나 폐인이 되는 광경을 목도했다. 사내의 눈이 공포로 흔들렸다. 강도가 웃었다. 즐거움이 아닌 지독한 광기가 서린 섬뜩한 웃음이었다. 사내는 비명을 삼키며 기루 밖으로 도망쳤다. 강도는 쫓지 않았다. 살려보내는 것이냐? 설무가 피 묻은 검을 닦으며 물었다. 필요 없다. 저놈이 가서 전해야지. 검로 하나가 괴물이 되어 돌아왔다고. 그래야 위청의 귀에도 닿을 것 아니냐. 강도는 싸늘하게 말을 맺었다. 설무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설명해라. 검로 주제의 혈왕각 추격대를 맨손으로 찢어발기다니. 이대로는 못 따라간다. 강도는 잠시 설무를 바라보다가 무겁게 입을 뗐다. 믿어라. 그 짧은 말에 담긴 무게가 설무의 어깨를 짓눌렀다. 설무는 결국 검을 갈무리하며 물었다.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는 것이냐? 당비연을 찾으러 간다. 강도의 눈에 핏빛 귀기가 서렸다. 복수의 수레바퀴가 비로소 굉음을 내며 구르기 시작했다. 술잔 속에 독이 담겨 있었다. 강도는 그 사실을 알고도 잔을 들어 올렸다. 투명한 술물 위로 비친 달 그림자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만독지체를 지닌 백사독이 즐겨 쓰는 비전의 신경독이었다. 무취이자 무미였으나 만독의 근원을 아는 강도의 코끝에는 비릿한 죽음의 향이 스쳤다. 잔을 비웠다.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액체는 얼음처럼 차가웠으나 이내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듯한 극심한 자결감을 몰고 왔다. 30분. 그 짧은 시간 안에 전신의 신경을 마비시켜 산채로 석상처럼 굳게 만드는 도끼였다. 옆에 앉은 설무가 신형을 굳히며 낮게 경고했다. 독이다. 안다. 알고도 마신 것이냐? 강도는 대답 대신 빈잔을 탁자에 내려놓았다. 주막 안에는 5명의 손님이 있었다. 셋은 평범한 나그네의 기운을 풍겼으나 구석진 자리에 앉은 둘은 달랐다. 살기를 억누른 채 숨을 죽인 무인의 눈. 백사독이 거느리는 자객단의 일원들이었다. 주막 밖 어둠이 짙게 깔린 숲속에서도 기분 나쁜 시선 6이 더 느껴졌다. 도합 8. 백사독은 직접 손을 더럽히기보다 부하들을 시켜 독에 중독된 먹잇감을 손쉽게 수거하려는 심산이었다. 강도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도끼가 이미 혈관을 타고 심장을 향해 기어오르고 있었다. 발끝부터 감각이 무뎌지고 손가락 끝이 저려왔으나 강도는 오히려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머금었다. 혈살 내공을 역방향으로 뒤틀었다. 독을 막아내는 것은 하수의 수법이다. 강도는 밀려드는 신경독을 단전으로 끌어들였다. 인과의 파편인 시독과 결합한 내공이 외부의 도끼를 연료 삼아 폭발적으로 타오르기 시작했다. 독의 자극이 불쏘시개가 되어 잠자던 살성을 깨웠다. 설무가 그 광경을 보고 눈을 크게 떴다. 강도의 전신에서 뿜어지는 기세가 평소보다 몇 배는 더 흉폭해졌기 때문이다. 죽여라. 주막 안에 2 자객이 동시에 신형을 날렸다. 소리 없이 뽑힌 단도가 강도의 옆구리와 목덜미를 노렸다. 귀온보. 강도의 신형이 아지랑이처럼 흐릿해졌다. 소리가 사라진 공간 속에서 강도는 이미 테이블 위를 밟고 공중으로 솟구쳐 있었다. 첫 번째 자객이 고개를 들기도 전에 강도의 검 손잡이가 그의 미간을 강하게 내리찍었다. 파지직.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와 함께 사내의 안구가 뒤집혔다. 2 번째 자객이 비명을 지르며 단도를 휘둘렀으나 강도는 뱀처럼 몸을 비틀어 그 공격을 흘려보냈다. 강도의 투박한 발길질이
사내의 무릎 측면을 강타했다. 관절이 반대 방향으로 꺾이며 끔찍한 파차름이 들렸다. 강도는 자비 없이 사내의 목덜미를 움켜쥐어 바닥에 맺혔다. 한 번의 충격에 대리석 바닥이 내려앉으며 사내의 의식이 암전되었다. 쿡쾅! 주막에 문짝이 가루가 되어 흩어졌다. 밖에서 대기하던 6명의 자객이 피 냄새를 맡고 쏟아져 들어왔다. 잔챙이들은 내가 맡으마. 설무가 무용검을 뽑아들었다. 3개의 잔상이 만들어지며 좌측에서 달려들던 자객 둘의 시선을 분산시켰다. 헛것을 벤 자객들의 팔을 설무의 실체가 연속으로 베어 넘겼다. 강도는 남은 넷을 마주했다. 도끼가 몸 안에서 소용돌이 칠수록 혈살내공은 더욱 불규칙하게 치솟았다. 전신이 화상을 입은 듯 뜨거워졌고 두 눈은 핏빛으로 붉게 물들었다. 천살검법 2식 참살이연, 그리고 3식 참살사면. 2명의 자객이 좌우 합격수를 펼치며 들어왔으나 강도의 검은 그보다 빨랐다. 첫 번째 단도를 튕겨낸 반동을 이용해 두 번째 자객의 팔꿈치를 깊숙이 베었다. 방어와 공격의 구분이 없었다. 튕겨나간 자객의 손목이 비정상적인 각도로 꺾였고 피가 분수처럼 솟구쳐 주막 천장을 적셨다. 순식간에 상황이 종료되었다. 설무가 한 명을 더 제압하자 마지막 남은 자객 하나가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뒤로 물러났다. 공포에 질린 자객의 눈앞에 강도가 귀신처럼 섰다. 백사독은 어디 있느냐? 사내가 입을 굳게 다물자 강도의 검날이 그의 귀 옆을 스치고 지나갔다. 귀 끝이 잘려나가며 선혈이 어깨를 타고 흘렀다. 말해라. 죽음보다 고통스러운 독에 절여지기 싫다면 뒷산 중턱에 계십니다. 강도는 사내를 기절시킨 뒤 주막 밖으로 걸어 나왔다. 달빛조차 숨어버린 어두운 밤이었다. 그때 건물 그림자 너머에서 건조하고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참으로 무서운 사람이군요. 당비연이었다. 28의 나이, 눈처럼 하얀 피부와 감정 없는 큰 눈을 가진 그녀는 독가, 방계 출신의 기재였다. 그녀는 이 도륙의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다. 강도가 그녀를 쏘아보았다. 백사독과 나의 싸움을 보고 싶다면 따라와라. 당비연이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어째서 저에게 그런 제안을 하시죠? 너 역시 그자에게 맺힌 원한이 깊지 않느냐? 도구로 흥한 자가 도구로 망하는 꼴을 똑똑히 봐두는 게 좋을 거다. 당비연의 눈매가 날카롭게 좁아졌다. 그녀는 말없이 강도의 뒤를 따랐다. 뒷산 중터, 음습한 기운이 감도는 공터에 한 사내가 서 있었다. 50살줄의 나이, 왜소한 체구였으나 그가 내뿜는 도끼는 숲 전체를 말려 죽일 듯 강력했다. 백사독이었다. 내가 보낸 독주를 마시고도 이토록 멀쩡히 걸어오다니 기이한 일이로다. 백사독의 목소리에는 두려움보다 탐욕스러운 호기심이 서려 있었다. 강도는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천살검법 4식과 5식, 그리고 6식을 하나로 융합했다. 혈괴 파쇄, 몸 안의 도끼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어 검 끝에 실었다. 치독과 만독, 그리고 빛의 기운이 뒤섞인 핏빛 검기가 폭발적으로 터져나왔다. 백사독이 경악하며 몸을 날렸으나 인과를 뚫고 나가는 검기를 피할 수는 없었다. 콰항. 검기가 백사독의 가슴을 관통했다. 앞에서 뒤로 폐부와 기맥의 근원을 완벽히 지식여버린 일격이었다. 백사독은 무릎을 꿇으며 자신의 가슴에 뚫린 구멍을 내려다보았다. 이런 도끼가 있을 수. 백사독은 피를 토하며 그대로 고꾸라졌다. 만독지체라는 명성이 무색하게 그는 자신이 평생 부려온 독보다 더 지독한 인과의 독에 침식되어 숨을 거두었다. 강도는 검에 묻은 검은 피를 닦아냈다. 당비연이 백사독의 시신을 오래도록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증오였을까? 아니면 허무함이었을까? 강도가 그녀의 옆에 서서 지평선을 바라보며 말했다. 같이 가자. 당비연이 떨림을 멈추고 강도를 올려다보았다. 어디로 말인가요? 아직
이 땅에 갚아야 할 피해 채무가 많이 남았으니까. 먼동이 트기 직전의 가장 어두운 시간, 오도맹을 뒤흔들 도시 내 전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밤이었다. 달빛조차 숨을 죽인 밤이었다. 오도맹의 외곽 별채를 두른 4장 높이의 거대한 담벼락 위로 핏물이 분수처럼 솟구쳤다. 단 한 번의 신형 박출이었다. 강도의 몸이 허공을 가르자마자 정면을 지키던 무사의 인우열이 기괴한 각도로 파열되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비명은 목구멍 안쪽에서 잘려나갔다. 강도는 바닥에 발을 딛기도 전에 닿은 먹잇감을 향해 검 손잡이를 내질렀다. 쿼드, 두개골이 함몰되는 파열음이 정적을 난도질했다. 이곳은 강도가 찾는 값이 머무는 처소였다. 15이다. 담장 아래 짙은 그림자 속에서 설무가 낮게 읊조렸다. 오도맹의 직속 무사들, 하류에서 중류 사이의 실력을 갖춘 살수들이 별채를 겹겹이 에워싸고 있었다. 28배 강해. 강도보다 6살 위인 그는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기품이 넘치는 사내였다. 권력을 갈구하는 자의 얼굴이 그러하듯 그는 항상 정갈한 의복을 입고 오직 위만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야망을 위해 제 친동생을 오도맹에 팔아넘겼다. 이유는 간단했다. 맹의 내부에서 확고한 자리를 얻기 위한 재물. 천살지체를 타고난 동생이야말로 그에게는 가장 가치 있는 거래, 품목이었던 것이다. 안다. 강도의 음성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우리 셋이다. 안다. 그래서 정면 돌파라도 하겠다는 거냐? 설무의 물음에 강도는 대답 대신 안쪽의 순찰 동선을 살폈다. 15분마다 교차하는 정교한 배치였으나 강도의 눈에는 오직 혈로만이 보였다. 당비연, 독은 충분한가? 어둠 속에서 당비연이 작은 옥병을 꺼내 보였다. 마비독 3가지를 섞었습니다. 오독 중 3번째 것이니 연기를 들이마시는 즉시 사지가 굳어 4분간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측 구역 3명을 맡아라. 연기로 흘려라. 당비연이 소리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설무는 좌측을 정리해라. 나는 정면이다. 설무가 이젠 익숙하다는 듯 깊은 한숨을 내뱉었다. 정면에는 5명의 무사가 고정 배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강도의 눈은 이미 그 너머 등불이 일렁이는 별채의 창을 향해 있었다. 바람은 그들의 편이었다. 당비연이 흘린 은밀한 독 연기가 담장을 넘어 우측 구역으로 스며들었다. 순찰하던 경비 3명이 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더니 소리 없이 바닥에 처박혔다. 사지가 돌처럼 굳어버린 것이다. 동시에 설무의 무영검이 좌측의 어둠을 가로질렀다. 잔상이 허공을 수놓을 때마다 경비들의 검, 손목이 정확히 무력화되었다. 터져나오는 신음은 짧았고 그들의 무기는 맥없이 바닥을 뒹굴었다. 강도는 정면 담장을 넘었다. 5명의 무사가 그를 발견했다. 셋은 이미 검을 뽑아들었고 둘은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며 경계 태세를 갖췄다. 천살검법, 일시. 먼저 달려든 무사의 칼날을 강도의 검이 가볍게 튕겨냈다. 힘을 쏟지 않은 오직 각도의 전환만을 이용한 흘리기였다. 튕겨나간 검날은 옆에 서 있던 동료의 허벅지를 깊숙이 찔렀다. 비명이 터져나오려는 순간 강도의 검 손잡이가 사내의 입을 지식이며 후두부를 강타했다. 연속된 동작이었다. 2명의 신형이 무너지는 소리와 3번째 무사가 검을 휘두르는 소리가 겹쳤다. 강도는 몸을 낮추어 공격을 피한 뒤 역으로 검을 치올려 사내의 손목 힘줄을 베어버렸다. 무릎을 꿇은 사내의 눈앞에 강도의 냉혹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남은 2명이 동시에 덤벼들었다. 강도는 뒤로 2발 물러나며 그들의 중심을 흔들었다. 기세에 눌려 앞으로 쏟아진 첫 번째 무사의 무릎 뒤를 강도의 발이 걷어찼다. 꼬꾸라진 사내가 뒤따르던 동료를 덮쳤고 엉킨 2 머리 위로 강도의 검 손잡이가 차례로 낙하했다. 둔탁한 타격음이 2번 울리고 나서야 정면의 모든 위협이 사라졌다. 4분이 채 되지 않은 시간이었다. 강도는 피냄새를 풍기며 별채 안으로 들어섰다. 그곳에는 강해가 홀로 앉아 있었다.
일어서려던 강혜의 가슴을 강도의 손이 거칠게 밀어붙였다. 강혜는 의자째 뒤로 넘어지며 벽에 세게 부딪혔다. 강도. 내가 정녕 살아 있었느냐? 강혜의 목소리가 볼품없이 떨렸다. 28배 잘생긴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다. 응. 어떻게? 대체 그 지옥에서 어떻게 돌아온 것이냐? 그게 중요하나? 강혜의 입술이 경련하듯 움직였다. 구구절절한 변명, 어쩔 수 없었다는 위선적인 회유, 너를 위한 선택이었다는 거짓들이 터져나오려 했다. 강도가 그 말을 차갑게 잘라냈다. 필요 없다. 듣고 싶지 않아. 이유도, 그 가증스러운 변명도. 그냥. 강도가 허리를 숙여 강혜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눈동자에는 후회가 아닌 오직 자신에게 닥친 죽음의 그림자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만이 가득했다. 강도는 그 추함을 보며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분노도, 슬픔도, 혈육의 정조차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처리해야 할 일을 마주한 사냥꾼의 눈빛이었다. 값받으러 왔다. 강혜는 살기 위해 오도맹의 기밀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오도맹이 다음 달 청천맹에 압박을 가할 계획, 혈왕각 위청의 다음 암살 표적, 그리고 남궁건이 최근 사령원과 접촉했다는 내밀한 정보까지. 강도는 그 모든 내용을 기억 속에 새겼다. 고맙다. 강혜의 눈에 설익은 희망이 서렸다. 정보를 주었으니 목숨을 부지할 수 있으리라 믿은 모양이었다. 그러나 강도는 천천히 검을 들었다. 빠르게, 그러나 잔인하지 않게. 필요 이상의 고통을 주지 않는 것이 한때 형이라 불렀던 자에 대한 마지막 도리라 생각했다. 짧은 소리가 났다. 강도는 무심하게 검을 닦았다. 문가에서 설무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고 당비연은 차마 보지 못하겠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방을 나서며 강도가 낮게 읊조렸다. 이제 오도맹이 공식적으로 우리를 지목할 거다. 천하에 현상금이 걸리겠지. 이미 알고 있었던 거냐? 설무의 물음에 강도는 고개를 끄덕였다. 현상금 사냥꾼들이 구름처럼 우리를 찾아올 거다. 그걸 이용한다. 어떻게 말이냐? 강도는 구름 뒤로 자취를 감춘 달을 올려다보았다. 오는 자마다 정보를 얻어내고 처리하면 된다. 그러면 오도맹의 모든 정보가 자연히 우리에게 모이게 될 거다. 설무가 어이없다는 듯 실소를 터뜨렸다. 정말이지. 미친놈이로군. 그래서 나를 따르는 것 아니었나. 설무는 대꾸하지 않았지만 강도의 뒤를 따라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핏빛 채물을 정산한 그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강호 전체에 강도의 얼굴이 뿌려졌다. 그는 웃었다. 살아서든 죽어서든 상관없다. 오도맹의 이름으로 공표된 현상금은 은자 500냥이었다. 변방의 작은 문파 하나를 통째로 사들여 평생을 호의호식할 수 있는 거금이었다. 탐욕의 눈이 먼 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 것이 뻔했다. 강도는 벽보 속에 그려진 자신의 낯설고 흉측한 얼굴을 보며 인매를 비틀었다. 강도 일행은 산 중턱의 퇴락한 폐가에 머물렀다. 석가래는 썩어 문드러지고 기와 틈으로는 밤바람이 칼날처럼 파고드는 곳이었다. 설무가 마을에서 떼어온 벽보를 강도 앞에 툭 던지며 입을 열었다. 현상금 명부를 봤어. 응. 그림이 좀 이상하더라. 사람을 아주 괴물로 만들어 놨더군. 강도가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무심하게 훑어보았다. 못생기게 그렸더군. 그 말에 설무가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사실대로 그린 거야. 내 인상이 워낙 험악해야지. 강도가 설무를 빤히 바라보았다. 설무는 짐짓 모르는 척 시선을 피하며 먼 산을 보았고 구석에서 독초를 고르던 당비연이 입술을 깨물며 작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 짧은 농담 속에서도 팽팽한 긴장감이 폐가 안을 감돌았다. 첫 번째 무리가 들이닥친 것은 이틀 뒤 새벽이었다. 사방이 어스름한 안개로 가득 찼을 때 4명의 사내들이 짐승처럼 낮은 자세로 폐가를 포위했다. 상류 초입의 실력을 갖춘 지방의 현상금 사냥꾼들이었다. 그들은 소리 없이 문 주위에 매복하며
기회를 엿보았다. 강도는 가만히 위에 누워 있었다. 아니, 잠든 척하며 주변의 모든 기척을 갈무리하고 있었다. 문이 벌컥 열렸다. 먼저 둘이 들어와 내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자 나머지 둘이 뒤따르던 전형적인 수색 방식이었다. 넷이 모두 방 안으로 발을 들인 순간 당비연이 미리 숨겨둔 독 연기가 틈새를 타고 소리 없이 퍼졌다. 들이마시면 4초 후면 온몸에 맥이 풀리는 독이었다. 강도가 번쩍 눈을 떴다. 찾는 사람이 나야? 넷이 동시에 검을 뽑았으나 이미 3초가 흐른 뒤였다. 우두머리의 다리가 먼저 비틀거렸고 뒤따르던 자의 손목이 사시나무 떨듯 흔들렸다. 귀온보. 강도의 신형이 유령처럼 움직였다. 소리도 없이 사내들의 배후를 점령한 강도의 손속은 잔인했다. 검 손잡이가 명치를 부수고 휘두른 발길질이 턱관절을 날려버렸다. 넷이 바닥에 처박혀 신음하는데 10초가 채 걸리지 않았다. 강도는 팔다리를 묶어 사냥꾼들을 앉혀놓고 싸늘하게 물었다. 오도맹 정보, 뭐 알아?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돈에 눈이 멀어. 잘 생각해봐. 내 검은 대답이 늦는 것을 싫어한다. 진짜 모릅니다. 살려주십시오. 강도는 미련 없이 고개를 돌려 가장 마지막에 들어온 사내를 보았다. 도끼가 가장 약하게 남아 정신이 말짱한 자였다. 너는 무림맹 동쪽 분기지에서 현상금 일을 돕는 사람입니다. 오도맹과 연결된 사냥꾼들의 명단과 그들의 거점을 알고 있습니다. 말해. 사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름 5과 거점 3곳을 뱉어냈다. 강도는 그 모든 내용을 머릿속에 각인한 뒤 넷을 단숨에 기절시켰다. 뒤에서 지켜보던 설무가 나직하게 물었다. 죽이지 않는 거야? 정보망으로 쓸 수 있어. 이들은 오도맹의 내부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가 가는 길에 훌륭한 미끼가 될 거다. 다시 이틀이 흘렀다. 두 번째 무리는 7명이었다. 첫 번째 팀보다 기세가 훨씬 강했고 절정의 문턱 아래인 상류 고수들이었다. 그들은 강도팀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는 치밀한 전략을 들고 나왔다. 강도는 도망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싸움을 원했다. 절벽 좁은 길이 좁아 7이 한꺼번에 달려들 수 없었다. 지형은 오히려 강도에게 유리한 전장이 되었다. 강도는 천살검법 20부터 50까지 쉬지 않고 몰아쳤다. 검기가 허공을 가르고 핏물이 흙먼지에 섞여 튀어올랐다. 그 격렬한 싸움 중에 처음으로 피가 났다. 적의 칼날이 강도의 팔 바깥쪽을 스치고 지나간 것이다. 상처는 깊지 않았으나 붉은 선이 선명하게 그어졌다. 강도는 제 팔에서 흐르는 피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씩 웃었다. 결살내공이 상처에 반응하며 들끓기 시작했다. 혈관을 타고 흐르던 내력이 폭주하며 안광이 붉게 타올랐다. 기세에 눌린 7 중 5이 순식간에 정리되어 바닥을 굴렀다. 나머지 2이 겁에 질려 절벽 끝까지 물러섰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는 막다른 곳이었다. 강도가 천천히 한 걸음씩 다가갔다. 뭐야? 뭔데? 그 눈은? 사람이 아니야. 사내의 비명에도 강도는 멈추지 않았다. 절벽 끝에 선두를 내려다보며 물었다. 오도맹 내부 고수 명단 알아? 둘이 서로 눈치를 보며 입술을 깨물다 한 명이 비명을 지르듯 답했다. 북쪽 분기지의 수장이 바뀐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위청의 직속 신복이 내려왔습니다. 이름. 흑도 강무. 강도가 그 이름을 곱씹었다. 원래의 시간 속에서는 결코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다. 역사가 비틀리고 있었다. 좋아. 강도는 둘을 가차없이 기절시켰다. 설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강도의 팔을 살폈다. 팔 보여줘. 괜찮아. 보여줘. 강도가 마지못해 팔을 내밀자 설무가 품 안에서 깨끗한 천을 꺼내 상처를 감았다. 능숙하고 익숙한 솜씨였다. 강도는 이 손길을 기억했다. 원래의 시간에서도 항상 이 녀석이
제 상처를 치료해주곤 했다. 고마워. 설무가 매듭을 묶으며 나직하게 말했다. 현상금 사냥꾼들이 계속 올 거야. 응. 오는 놈들마다 정보를 뽑아서 살려보내는 거야? 위청이 직접 나설 때까지. 설무가 천에서 손을 떼고 강도의 눈을 응시했다. 위청이 나서면 강도는 절벽 아래 세차게 흐르는 강물을 보았다. 차가운 바람이 강바람을 타고 올라와 뺨을 때렸다. 그때가 진짜 시작이야.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팀이 나타났다. 이번엔 단둘이었다. 그러나 그 기운은 이전의 수십 명보다 무거웠다. 절정 고수. 오도맹이 막대한 포상을 걸고 직접 고용한 자들이었다. 강도는 이들을 잘 알았다. 쌍검 형제라 불리는 쌍둥이 고수들. 둘이 함께 움직이면 서로의 빈틈을 완벽하게 메워 천하의 누구도 공략하기 힘든 합격수를 구사하는 자들이었다. 단독으로는 충분히 이길 수 있으나 둘이 함께라면 지금 강도의 수준으로는 힘겨운 싸움이 될 터였다. 그래서 강도는 그들을 갈라놓기로 했다. 당비연이 먼저 형에게 시력을 흐리게 하는 독을 날렸다. 5독 중 두 번째인 시각마비 독이었다. 형이 비틀거리며 중심을 잃는 순간 설무의 무영검이 동생의 발을 묶었다. 5개의 잔상이 동생의 시야를 가로막으며 시간을 벌었다. 강도가 홀로 남겨진 형에게 달려들었다. 천살지체 2단계 각성. 처음이었다. 단전 깊은 곳에서 핏빛 내공이 폭발하며 체외로 터져나왔다. 공기가 파르르 진동하고 강도의 눈은 이제 완전히 붉은색으로 물들었다. 형은 그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검을 휘두를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굳어버렸다. 그 찰나의 순간이 모든 것을 결정지었다. 강도의 검이 형의 손목을 강타했다.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와 함께 형의 검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강도는 멈추지 않고 형의 무릎 뒤를 걷어차 굴린 뒤 차가운 검날을 그의 목줄기에 갖다 댔다. 동생 역시 설무의 검 끝에 목이 걸린 채 얼어붙었다. 위청한테 전해. 형이 파랗게 질린 입술을 떨었다. 천살이 기다린다고. 침묵이 흐르고 바람만이 폐허를 지나갔다. 혈왕각 각주 위청이 직접 나설 것이었다. 강도는 확신했다. 이 정도면 그도 움직일 수밖에 없다.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를 용납하지 못하는 자존심 때문이라도,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 때문이라도 말이다. 두려운 것은 통제하고 싶은 법이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제거하고 싶은 법이다. 위청은 강도를 제거하러 올 것이고, 강도는 그가 제 발로 죽음의 자리에 걸어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날 따를 이유가 없는데. 강도의 목소리는 서늘한 밤바람을 타고 흩어졌다. 앞에 선 사내를 시험하듯, 혹은 스스로에게 묻듯 건넨 말이었다. 없죠. 사내가 대답과 동시에 어깨에 메고 있던 거대한 쇳덩이를 고쳐 잡았다. 육중한 철퇴가 사내의 움직임에 따라 둔탁한 소리를 냈다. 그래도 따릅니다. 사내의 이름은 철괴였다. 이름 자체가 곧 그의 벼로였고 그가 살아온 삶의 궤적이었다. 30줄에 접어든 그는 구척에 달하는 장대한 기골과 태산처럼 벌어진 어깨를 지니고 있었다. 입을 굳게 다문 그의 표정은 마치 깊은 산속의 바위처럼 미동조차 없었다. 그러나 그의 눈매는 남달랐다. 그것은 오랜 세월 부당한 핍박과 울분을 가슴속 깊이 눌러 담아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형언할 수 없이 무거운 눈이었다. 그는 본래 천하를 호령하는 오도맹 소속의 정예 무사였다. 그러나 무고한 백성을 도륙하라는 맹주의 부당한 명령에 반기를 들었다가 문파에서 쫓겨나 강호를 떠도는 신세가 되었다. 강도는 원래의 시간선에서 이 남자를 잘 알고 있었다. 가장 늦게 합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마지막까지 강도의 등을 지키며 충성을 다했던 동지. 수백의 적군이 몰려오던 최후의 전투에서 동료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홀로 10명의 고수를 막아서다. 끝내 장렬하게 산화했던 그 철괴였다. 왜 나에게 오려는 것이냐? 사방이 적막한 폐가 앞 저녁 노을이 붉게 타오르다 사그라지는 시각이었다. 강도가 다시 물었다. 들었습니다.
오도맹의 북쪽 외곽 분기지를 치려 하신다는 소문을 누구에게 들었지? 이미 강호 바닥에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강도의 등 뒤에서 몸을 숨기고 있던 설무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우리가 계속 살려보냈던 그 현상금 사냥꾼들 때문이야. 천살이라 불리는 괴물이 나타나 오도맹의 목줄기를 죄고 있다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진 거지. 맞는 말이었다. 적들을 단칼에 베지 않고 살려보낸 것이 오히려 오도맹의 원한을 가진 자들을 불러 모으는 불씨가 된 셈이었다. 강도가 철괴의 눈을 꿰뚫어 볼듯이 바라보며 물었다. 오도맹의 복수를 하고 싶은 것인가? 그렇습니다. 그 길은 죽음으로 통하는 길이다. 철괴가 강도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토록 죽음을 무릅쓰면서까지 나를 따르려는 이유는 무엇이냐? 철괴가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러더니 이내 갈라진 목소리로 되물었다. 사내가 가야 할 길을 가는데 그 이상의 구차한 이유가 필요합니까? 강도는 더 묻지 않았다. 철괴의 눈동자 속에는 타오르는 복수심 너머로 평생을 떠돌다 마침내 진정으로 고개를 숙일 주군을 찾아낸 자의 간절함이 서려 있었다. 됐다. 들어와라. 강도의 허락이 떨어지자 당비연이 슬그머니 다가와 귓속말을 건넸다. 대장, 정말 저 사람을 믿어도 되는 거예요? 오도맹 출신이라잖아요. 믿어도 된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확신하시는데요? 눈이다. 비연이 다시 철괴를 보았다. 그 눈은 그저 피에 굶주린 복수기에 그것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이 정이라 믿었던 가치가 무너진 뒤 다시금 일어설 곳을 찾아 헤매던 자의 정직한 눈이었다. 비연은 더 이상 토를 달지 않았다. 합류 후 이틀이 지났다. 네 사람은 망설임 없이 오도맹 북쪽 분기지로 향했다. 이번 싸움은 지난번과는 격이 달랐다. 분기지를 지키는 수비대원만 무려 20명에 달했다. 그들은 오도맹에서 혹독한 훈련을 거친 정예들로 절반은 이미 상류 고수의 반열에 오른 자들이었고 나머지도 중류 이상의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 게다가 그들의 우두머리는 위청의 직속 신복인 흑도 강무였다. 그는 잔인하기로 이름 높은 절정의 고수였다. 강도가 지체 없이 전술을 하달했다. 철괴는 정문을 맡아라. 철괴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단 한마디의 의문도 불만도 없었다. 설무는 동쪽 담을 넘고 당비연은 서쪽 지붕 위에서 독연기를 살포한다. 나는 곧장 중심부로 직격하여 적의 우두머리를 칠 것이다. 우리가 시간을 얼마나 벌어줘야 하지? 설무가 무영검의 자루를 만지작거리며 물었다. 강물을 꺾는 데까지 딱 10분이면 충분하다. 10분이라 충분할지 모르겠군. 해보면 알겠지. 설무가 혀를 짧게 차며 몸을 날렸다. 네 갈래로 흩어진 그림자가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철괴가 홀로 거대한 정문 앞에 우뚝 섰다. 80근의 무게를 자랑하는 천근추가 그의 손에서 가볍게 휘둘러졌다. 일반적인 장정 대여섯이 달라붙어도 꿈쩍도 하지 않을 거대한 쇠덩이였다. 누구냐? 감히 이곳이 어디라고 발을 들이느냐? 안쪽에서 경비병들의 고함이 터져 나왔다. 철괴는 대답 대신 천근추를 머리 위로 치켜들었다가 정면을 향해 내리꽂았다. 천지를 뒤흔드는 파열음과 함께 견고한 나무 문이 단 한 방에 가루가 되어 흩어졌다. 문짝 뒤에 서 있던 경비병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문 파편과 함께 저 멀리 날아갔다. 이어지는 횡방향의 일격. 가로로 휘둘러진 철퇴가 달려들던 나머지 둘의 허리를 정확히 타격했다.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와 함께 그들은 벽에 박힌 채 그대로 절명했다. 서쪽에서는 당비연의 독 연기가 안개처럼 스며들었다. 연기를 마신 수비병 6이 목을 움켜쥐며 바닥을 굴렀다. 동쪽 담장에서는 설무가 마치 귀신처럼 나타나 수비병들의 목줄기를 그어나갔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세 줄기, 5줄기의 검광의 적들은 실체를 파악하기도 전에 목숨을 잃었다. 강도는 분기지 중앙을 향해 거침없이 직진했다. 가로막는 수비병 넷이 한꺼번에 달려들었다.
중류 실력의 자들이었으나 강도에게는 그저 허수아비에 불과했다. 천살검법 제구식, 귀혼난무. 강도의 신형이 순식간에 5개의 잔상으로 나뉘었다. 어느 것이 실체인지 구분할 수 없는 속도의 적들은 당황하며 허공을 베었다. 실체는 이미 3번째 수비병의 옆구리를 걷어차 갈비뼈를 가루로 만들었고 순식간에 4번째 적의 팔을 베어 넘겼다. 단숨에 잔챙이들을 정리한 강도가 마침내 문기지 가장 깊숙한 곳 강무의 방 앞에 도달했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마른 체구의 사내가 걸어 나왔다. 양손에 서늘한 단도를 쥔 강무였다. 내 놈이 바로 소문의 천사리로군. 제 발로 죽음을 찾아오다니 가상하구나. 강도는 말이 없었다. 그저 검끝을 낮게 겨눌 뿐이었다. 위청 어른께서 내 놈에게 깊은 관심을 두고 계신다. 지금 순순히 무릎을 꿇는다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그 제안 위청에게 직접 전해주거라. 강무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달려들었다. 양손의 단도가 교차하며 강도의 급소를 집요하게 노려왔다. 절정 고수의 반열에 오른 자다운 매서운 속도였다. 강도는 왼쪽으로 몸을 틀어 단도를 흘려보냈으나 고지어 들어오는 반대쪽 단도가 옷깃을 스쳤다. 단도 2자루가 쉴 새 없이 몰아치자 막아내는 것만으로도 벅찬 상황이 연출되었다. 강도가 3걸음 뒤로 물러나 숨을 골랐다. 천살지체 3단계 각성. 처음으로 느껴보는 기운이었다. 몸에 큰 상처는 없었으나 싸움이 격해질수록 단전 속의 내공이 거꾸로 솟구치기 시작했다. 마치 뜨거운 용암이 혈관을 타고 흐르는 듯한 감각이었다. 강도의 눈동자가 핏빛으로 물들며 붉은 광채를 뿜어냈다.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짐승 같은 직감을 가진 강무의 몸이 본능적으로 떨리기 시작했다. 강도가 다시 움직였다.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속도였다. 검날이 강무의 2 단도 사이를 칼날 하나 차이로 파고들었다. 강무가 급히 막으려 했으나 강도의 검이 훨씬 빨랐다. 정확하게 강무의 오른쪽 어깨를 깊숙이 베고 지나갔다. 힘줄이 끊어지는 소리와 함께 강무의 오른손에서 단도가 힘없이 떨어졌다. 강무가 필사적으로 왼손에 단도를 내질렀으나 강도는 가볍게 그 손목을 잡아쨌다. 뼈를 부러뜨리는 대신 강도는 그저 강무의 소나귀에서 단도를 빼앗아 발치에 던져버렸다. 가서 위청에게 전해라. 다음번엔 직접 오라고. 강무는 수치심과 공포에 질려 부르르 떨었다. 그러나 어깨에서 쏟아지는 피를 주체하지 못한 채 그는 비틀거리며 어둠 속으로 도망쳤다. 강도는 굳이 도망치는 적의 등을 쫓지 않았다. 분기지는 이내 무거운 고요에 휩싸였다. 철괴가 피칠갑이 된 철퇴를 들고 다가왔다. 그의 몸에는 수많은 피가 튀어 있었으나 정작 본인은 상처 하나 입지 않은 상태였다. 끝났습니까? 강도가 고개를 끄덕이자 철괴는 처음으로 입꼬리를 아주 살짝 올렸다. 그것은 억눌린 삶에서 해방된 자만이 지을 수 있는 아주 작은 미소였다. 지붕 위에서 내려온 당비연과 담을 넘어온 설무가 합류했다. 네 사람의 그림자가 피냄새 가득한 분기지 한가운데 나란히 섰다. 강도가 달빛을 받으며 조용히 읊조렸다. 이제 곧 위청이 직접 움직일 것이다. 내가 천살이냐? 그것은 질문이라기보다 선고에 가까웠다. 황량한 강가 벌판, 낮게 깔린 안개를 가르고 나타난 사내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그가 입을 여는 순간 대기를 흐르던 바람이 멈추고 강물조차 숨을 죽였다. 서 있는 것만으로 주변 공간의 성질을 바꾸어 버리는 압도적인 존재감. 강도는 폐부를 찌르는 서늘한 압력에 심장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생각보다 작군. 위청. 혈왕각의 주인이자 강호에서 손꼽히는 초절정의 고수. 40줄에 접어든 그의 외양은 언뜻 평범해 보였다. 그러나 강도는 보았다. 사내의 발치에서부터 뻗어나가는 보이지 않는 기파가 땅바닥의 흙먼지조차 움직이지 못하게 짓누르고 있다는 사실을. 절정의 경지를 넘어선 자들만이 도달할 수 있다는 이른바 신기통의 경지에 발을 들인 괴물이었다. 분기지를 공략하고 사흘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전열을 가다듬기도 전에 적의 수장이 홀로 나타났다. 수화 하나 거느리지 않고 단신으로 적진 앞에 선. 그 기도는 그 자체만으로도 일대를 초토화할 수 있다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둘이서 상대해야 할 것 같아. 곁에 선 설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천하의 설무조차 본능적인 공포를 느낀 것이다. 그녀의 손은 이미 검자루를 하얗게 질리도록 쥐고 있었다. 혼자 한다. 강도가 짧게 답했다. 만약 내가 밀리면 그때 들어와라. 설무는 입술을 깨물었다. 무모한 고집이라 일갈하고 싶었으나 강도의 눈에 서린 기운은 이미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선 자의 그것이었다. 그녀는 결국 뒤로 물러나며 검기를 가다듬었다. 위청이 천천히 허리춤에 손을 가져갔다. 그가 뽑아든 것은 검이 아니었다. 한쪽 날만 서슬퍼렇게 세워진 육중한도였다. 도신 전체가 갖잡아 올린 짐승의 선열처럼 붉은 빛을 내뿜고 있었다. 혈제도. 자신의 피를 내공의 매개로 삼아 무기화하는 사악한 도법의 산물이었다. 먼저 와도 좋다. 위청의 어조는 담담했다. 그것은 비웃음이 아니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대할 때 보이는 지극한 여유이자 진심 어린 평가였다. 강도가 땅을 찼다. 귀온보. 소리가 사라졌다. 강도의 신형이 지면을 스치듯 유령처럼 쇄도했다. 위청의 반응은 찰나보다 빨랐다. 결제도가 허공을 가르며 거대한 선혈빛 돌을 그렸다. 강도는 본능적으로 신형을 뒤로 꺾었다. 간발에 차였다. 도날이 가슴팍 옷깃을 스치고 지나가는 순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혹독한 추위가 전신을 덮쳤다. 차가웠다. 단순히 기온이 낮은 것이 아니었다. 뼈를 깎고 골수를 얼려버리는 듯한 음산한 냉기였다. 내공이 실린 도날이 공기의 흐름을 타고 살을 내는 한기를 방출하고 있었다. 스친 것만으로도 이 정도라면 정통으로 맞았을 경우 전신의 혈맥이 얼어붙어 파쇄될 것이 분명했다. 강도는 이를 악물고 다시 몸을 날렸다. 천살검법 제4식. 혈괴 파쇄의 초식이 위청의 정면을 향해 쏟아졌다. 파괴적인 검기가 폭풍처럼 몰아쳤으나 위청은 돌을 수평으로 들어 가볍게 막아냈다. 쾅! 폭발적인 충격음과 함께 강도의 몸이 뒤로 크게 튕겨나갔다. 발바닥이 흙바닥을 깊게 갈며 10여 장을 밀려나서야 겨우 멈출 수 있었다. 힘이 달렸다. 근본적인 내공의 총량 자체가 달랐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쌓아 올린 공력의 벽은 높았다. 2단계 각성으로 그 간극을 좁혔다고 생각했으나 초절정 고수의 벽은 상상 이상으로 두터웠다. 위청이 천천히 걸어왔다. 빠르지 않았으나 한 걸음마다 대지가 진동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천살지체 2단계 각성이로군. 3단계 발현이 가능하냐? 강도는 대답하지 않았다. 입안에서 비릿한 핏물이 맴돌았다. 분기지에서 흑도를 물리칠 때 찰나의 순간 3단계가 발동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지금 보니 안정적이지 않구나. 극한의 감정적 충동이나 치명적인 신체적 훼손이 있어야만 억지로 발동되는 수준이야. 정확한 간파였다. 위청은 강도의 상태를 낱낱이 해부하듯 꿰뚫어보고 있었다. 위청의 신형이 흐릿해졌다. 이번에는 그가 먼저 움직였다. 순식간에 도가 3번 연속으로 들이쳤다. 방위와 각도가 전부 달랐다. 머리 위에서 내리찍고 허리 옆을 꿰뚫고 다시 발치에서 위로 쳐올리는 연한 초식이었다. 강도는 첫 번째 공격을 가까스로 흘리고 두 번째를 막아냈으나 세 번째의 궤적을 미처 따라가지 못했다. 서거. 붉은 도날이 강도의 왼쪽 옆구리를 깊게 베어 갈랐다. 깊었다. 뜨거운 선혈이 분수처럼 쏟아졌다. 순간적으로 전신의 기력이 빠져나가며 시야가 흔들렸다. 강도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 왼손으로 옆구리를 움켜쥐었다. 손가락 사이로 넘쳐오르는 피가 기괴할 정도로 따뜻했다. 설무가 비명을 지르며 검을 뽑아 들려 했다. 강도가 피 묻은 손을 들어 단호하게 제지했다. 위청이 걸음을 멈추고 그를 내려다봤다. 천살.
살고 싶다면 내 말을 들어라. 혈왕각의 상층부에서 너에게 합당한 제안을 할 용의가 있다. 강도가 피칠갑이 된 손으로 검을 다시 꽉 쥐었다. 필요 없다. 위청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자비는 여기까지라는 무언의 경고였다. 강도가 다시 달려들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에게는 3단계 각성이 절실했다. 옆구리의 깊은 상처, 들끓는 살해, 뒤틀린 내공의 역류. 각성을 위한 모든 참혹한 조건이 갖춰졌다. 상처 부위에서부터 살벌한 혈살 내공이 거꾸로 솟구치기 시작했다. 피가 혈관을 타고 역행하는 감각은 마치 전신이 화염에 휩싸이는 듯한 고통을 동반했다. 강도의 눈동자가 온통 핏빛으로 물들었다. 3단계 각성 발동. 주변의 공기가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위청의 안색이 처음으로 일그러졌다. 그 찰나의 흔들림. 강도의 검이 그 빈틈을 파고들었다. 천살검법 제10식. 생과 사의 경계에서 처음으로 펼쳐 보이는 절대의 검초였다. 검날이 위청의 혈제도를 강하게 밀쳐내며 그의 팔뚝을 향해 쇄도했다. 위청은 신속하게 반응했으나 완전히 피하지는 못했다. 예리한 검끝이 위청의 오른쪽 팔뚝을 베고 지나갔다. 상처 자체는 얕았으나 그 기세에 밀려 위청의 도가 크게 흔들렸다. 처음으로 적의 중심이 무너진 것이다. 위청은 왼손으로 돌을 고쳐 잡으며 수장 뒤로 신형을 물러났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여유롭지 않았다. 냉정함 뒤에 숨겨진 경악과 살기가 번뜩였다. 집식이라 했나? 그렇다. 강도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다. 집이식까지 있느냐? 강도는 대답 대신 핏물 섞인 가래를 뱉어냈다. 위청은 잠시 강도를 뚫어지게 응시하더니 돌연검기를 거두고 돌을 집어넣었다. 더 이상의 대결은 무의미하다는 듯 싸움의 흐름을 냉정하게 끊어버리는 동작이었다. 다음에 다시 보지. 위청의 신형이 안개 속으로 녹아들듯 사라졌다. 강도는 그 자리에 뿌리를 박은 채 서 있었다. 옆구리의 상처 때문에 무릎이 사정없이 떨렸으나 그는 위청의 기척이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억지로 버텼다. 설무가 달려와 그를 부축했다. 상처가 너무 깊어. 괜찮다. 이게 어디가 괜찮다는 거야. 조금만 깊었어도 장기가 상했을 텐데. 설무가 강도를 바닥에 앉혔다. 당비연이 달려와 품속에서 비상용 해독 단약을 꺼내 물에 녹였다. 혈제도에 서린 음습한 냉기 독소를 중화하는 약이었다. 다행히 만반의 준비를 갖춰두었던 덕분이었다. 철괴는 멀리서 이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그 역시 큰 충격을 받은 듯했다. 강도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겼다고 할 수 없는 싸움이었다. 하지만 졌다고 할 수도 없었다. 자신의 옆구리가 더 깊게 베었으나 강호의 거물인 위청의 팔을 베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다. 위청이 물러섰다. 그 오만한 자가 물러설 정도의 위협을 느꼈다는 사실 자체가 강도에게는 승리보다 값진 결실이었다. 강도의 입꼬리가 비스듬히 올라갔다. 설무가 상처를 단단히 싸매며 핀잔을 주었다. 이 상황에 웃음이 나와? 뭐가 그렇게 좋아? 다음이 마지막이니까. 강도의 시선은 이미 위청이 사라진 어둠 너머 다음 대결의 끝을 응시하고 있었다. 강호가 숨을 죽였다. 천살이라 불리는 재앙의 이름 석자 앞에서 천하의 모든 소음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핏빛 황제의 누각이라 불리는 혈왕각에 본거지는 강호. 동쪽 구름조차 쉬어가는 험준한 산맥의 심처에 둥지를 들고 있었다. 겉으로는 중원을 누비는 거대한 상단에 탈을 썼으나 그 속살은 비릿한 피 냄새로 가득했다. 어둠 속에서 숨을 고르는 20명의 1급 살수들과 그들의 정점에 선 괴수. 위청이 도사리고 있는 죽음의 땅이었다. 강도가 옆구리에 새겨진 깊은 상처를 갈무리하고 다시 검을 잡기까지는 꼭 열흘이 걸렸다. 딱지가 앉고 근육이 붙자마자 사신들의 발걸음이 시작되었다. 새벽이 오기 직전 만물이 가장 깊은 잠에 들어 어둠이 먹물처럼 진해진 시각이었다.
철괴가 대지의 정적을 먼저 깨뜨렸다. 그가 들쳐 메고 있던 육중한 철퇴가 밤 공기를 가르며 허공을 갈랐다. 내공을 극한으로 끌어올린 천근추의 수법이 철퇴 끝에 실렸다. 천둥이 치는 듯한 폭명과 함께 견고하던 본거지의 외곽 담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집채만 한 돌덩이들이 흙먼지와 섞여 폭포처럼 쏟아졌다. 거대한 장벽이 허물어지며 혈왕각의 심장부로 향하는 진입로가 흉측하게 입을 벌렸다. 잠에서 깬 수비대들이 개미떼처럼 쏟아져 나왔다. 철괴는 그 살벌한 포위망 한가운데 태산처럼 버티고 섰다. 달려드는 셋의 검이 철퇴에 닿는 순간 쇠와 쇠가 부딪히는 소리 대신 뼈가 가루가 되는 파공음이 진동했다. 검 세 자루가 동시에 튕겨나갔고 이어지는 수평의 일격에 넷의 신형이 벽에 박힌 채 그대로 절명했다. 그 아수라장을 틈타 설무와 당비연이 번개처럼 내부로 침투했다. 설무의 무영검이 어둠으로 가득 찬 복도를 일직선으로 베어 넘겼다. 검이 지나간 자리에는 잔상만이 남아 어둠과 뒤섞였고 경비들이 실체를 잡지 못해 허공을 베는 동안 설무의 검끝은 그들의 손목 힘줄을 소리 없이 끊어놓았다. 같은 시각 당비연은 본거지 상층의 환기구를 장악했다. 그녀의 손끝에서 시작된 보랏빛 또기 연기가 건물 전체로 스며들었다. 한 번 들이키면 3분 안에 온몸이 돌처럼 굳어버리는 무서운 도끼였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굳어가는 자들을 뒤로하고 강도는 오직 한 곳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위청의 방으로 가는 길은 기이할 정도로 조용했다. 막아서는 자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강도의 반경 3걸음 안으로 발을 들이지 못했다. 3단계 각성을 유지한 강도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주변의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공기의 밀도가 달라진 그 압박감에 적들은 본능적인 공포를 느끼며 뒷걸음질 쳤다. 마침내 위청의 방 문 앞에 섰다. 문이 저절로 열렸다. 위청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적의 침입에도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자리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그의 서늘한 눈매를 가렸다. 빠르군. 설명은 생략하자. 위청이 찻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오른팔에는 하얀 천이 감겨 있었다. 지난 대결에서 강도가 남긴 훈장이었다. 그는 허리춤에서 혈제도를 뽑아들었다. 도날이 핏빛으로 번뜩이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강도 역시 무거운 검을 고쳐 잡았다. 먼저 공세를 취한 쪽은 위청이었다. 혈제도가 대각선으로 허공을 가르며 강도의 목을 노리고 떨어졌다. 강도는 물러서지 않았다. 찰나의 순간 옆으로 몸을 틀며 검신으로 도날의 옆면을 비스듬히 밀어냈다. 힘의 궤적을 꺾어버린 것이다. 도가 바닥을 깊게 찍으며 불꽃을 튀겼다. 위청은 즉각 돌을 뽑아 올렸다. 아래에서 위로 치솟는 무시무시한 반격이었다. 강도의 검이 아래를 막아서며 쇠와 쇠의 비명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챙. 두 사람의 내공이 검과 돌을 타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3단계 각성 상태에 접어든 강도는 위청의 공력에 조금도 밀리지 않았다. 하지만 위청 또한 혈왕각의 수장답게 견고했다. 서로를 밀어내던 두 신형이 동시에 뒤로 갈라섰다. 위청의 눈이 핏빛으로 물들었다. 그는 자신의 피를 도날에 입히는 혈기도의 수법을 펼쳤다. 도날이 검붉은 광채를 내뿜자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강도가 내뱉은 숨결이 하얀 서리가 되어 흩어졌다. 위청이 다시 쇄도했다. 도날이 12번의 쾌속한 움직임으로 강도의 전신을 옥죄었다. 강도는 3번을 막아내고 4번을 흘렸으며 5번을 간발의 차로 피했다. 그러나 단 한 번의 서늘함이 닿았다. 오른쪽 허벅지였다. 혈기도의 냉기가 스미는 순간 살이 찢기는 통증보다 뼈가 얼어붙는 감각이 먼저 전신을 강타했다. 강도의 무릎이 미세하게 굽혀졌다. 위청은 그 찰나의 빈틈을 놓치지 않았다. 승기를 잡았다는 확신과 함께 혈제도가 머리 위에서 쏟아졌다. 강도는 검을 위로 치켜들어 쏟아지는 힘을 온몸으로 받아냈다.
도와 검이 맞물려 비명을 지르는 긴박한 대치 상태에서 강도가 위청의 눈을 꿰뚫어보며 입을 열었다. 오른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 위청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그 찰나의 동요를 놓치지 않고 강도의 발이 위청의 오른팔 아래를 사정없이 차올렸다.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 부위에 가해진 정교한 일격이었다. 위청이 이를 악물었으나 오른손에 실렸던 공력이 순간적으로 뒤틀렸다. 그 찰나가 승부를 갈랐다. 천살검법 제11식. 강도의 검이 위청의 혈제도를 밀어내며 뱀처럼 비스듬히 파고들었다. 위청이 급히 몸을 비틀었으나 검날은 이미 그의 왼쪽 어깨에서 가슴팍을 가로질러 깊숙한 궤적을 남겼다. 선혈이 분수처럼 솟구쳤다. 위청의 신형이 처음으로 굳었다. 강도가 피냄새를 맡은 사신처럼 앞으로 걸어갔다. 위청은 떨리는 손으로 돌을 고쳐 잡으려 했으나 힘이 빠진 팔은 그저 허공을 휘저을 뿐이었다. 끝내라. 강도가 위청의 바로 앞에 멈춰 섰다. 피로 물든 위청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물었다. 왜 싸우는가? 이것이 복수인가? 살아남으려고. 단지 살아남기 위해 이 지옥 같은 길을 걷는단 말이냐? 이 세상은 살아있어야만 이길 수 있으니까. 죽은 자에게는 승리도 정의도 없다. 위청이 체념한 듯 천천히 눈을 감았다. 천살검법 제12식. 천살일섬. 강도의 온 내공이 검신 한 점에 응축되었다. 검날에서 뿜어져 나온 핏빛 검기가 방 안의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폭발했다. 쾅! 크고도 짧은 파열음이 본거지를 진동시켰다. 그리고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정적이 찾아왔다. 핏빛 황제의 누각, 혈왕각이 무너졌다. 아수라장이 된 내부에서 설무의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끝났어. 강도는 천천히 검을 칼집에 꽂아 넣었다. 당비연이 위층에서 가볍게 내려왔고 철퇴를 어깨에 맨 철괴가 방 안으로 들어섰다. 넷이 나란히 선 혈왕각 내부에는 이제 숨이 붙은 적이 없었다. 공포에 질려 항복한 자들만이 바닥에 엎드려 목숨을 구걸할 뿐이었다. 강도가 차갑게 지시했다. 살아있는 자들은 묶어두고 나가자. 본거지를 뒤로하고 밖으로 나오자. 멀리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이제 오도맹이 직접 나설 거야. 설무가 무거운 어조로 말했다. 그들이 보낼 차는 하나뿐이지. 남궁건. 강도가 그 이름을 읊조렸다. 남궁세가의 가주이자 오도맹의 상징. 준비됐어? 강도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붉게 타오르는 태양의 빛깔이 자신의 몸속에 흐르는 천살지체의 기운과 똑 닮아 있었다. 됐다. 강도의 짧은 대답과 함께 새로운 전운이 붉은 대지 위로 내려앉았다. 우드드. 정적을 깨뜨린 것은 단 한 번의 비명조차 허락하지 않은 파고름이었다. 오도맹의 최강경호 수장이라 칭송받던 자의 고개가 기이한 각도로 꺾이며 바닥에 처박혔다. 절정의 고수라 자부하던 자의 생사가 단 3초 만에 결정된 순간이었다. 묵직한 육체가 먼지를 일으키며 쓰러지는 소리만이 남쪽 별관의 차가운 공기를 울렸다. 남궁건은 미동도 없이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의 뒤와 옆, 앞을 겹겹이 에워싼 30명의 정예 무사들이 일제히 검을 뽑아들었다. 살기가 폭포처럼 쏟아졌으나 입구에 선 4명의 그림자는 미풍조차 잃지 않는 바위처럼 견고했다. 천살지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귀한 몸이지. 남궁건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다. 55의 나이, 머리카락이 반쯤 새어 은빛으로 빛나는 그는 노련한 맹수와 같았다. 그 힘을 우리 오도맹을 위해 쓴다면 내가 원하는 천하를 내 발 아래 바쳐주겠다. 나와 함께라면 천하를 가질 수 있다. 도신, 이것은 너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다. 칼의 신을 뜻하는 도신은 강도의 원래 별명이었다. 강도가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필요 없어. 내 목숨만 내놔. 남궁건의 안색이 처음으로 딱딱하게 굳었다.
강호의 정점에 서 있는 맹주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한 자는 없었다. 그것도 자신의 목을 대가로 요구하다니. 혈왕각이 무너진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오도맹은 다르다. 1000명이 넘는 무사가 나를 따르고 강호의 5 세력이 나를 지지하고 있다. 너희 넷이 감당할 수 있는 바다가 아니란 말이다. 경호부터 시작하지. 강도의 짧은 눈짓이 떨어지자 설무가 움직였다. 무영검법. 어둠 속에서 설무의 신형이 10개로 분리되었다. 왼쪽을 맡은 경호들이 허공을 베는 사이 실체가 없는 잔상이 그들의 급소를 스치고 지나갔다. 철괴가 정면을 향해 폭풍처럼 돌격했다. 육중한 철퇴가 수평으로 궤적을 그리자 강철 방패를 들고 있던 5명의 고수가 종이장처럼 구겨져 날아갔다. 뼈가 으스러지고 가슴뼈가 함몰되는 소리가 사방에서 터져 나왔다. 당비연은 허공을 날아오르며 소매를 휘둘렀다. 보랏빛 연무가 안개처럼 퍼져나가자 오른쪽을 지키던 6 무사가 코를 움켜쥐며 쓰러졌다. 전신이 마비되는 지독한 도끼가 그들의 내공을 잠식해 들어갔다. 강도가 그 아수라장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다. 천살검법 제70부터 제90까지 귀온난무의 초식이 펼쳐졌다. 방 안은 강도의 잔상으로 가득 찼다. 경호들은 눈앞에 적을 베었다고 확신했으나 칼날이 닿은 곳에는 오직 서늘한 공기뿐이었다. 진짜 검날은 항상 그들의 등 뒤에서 나타나 혈도를 제압했다. 8분이었다. 30명의 일당백 고수들이 차가운 바닥을 뒹굴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8분에 불과했다. 강도는 단 1명도 죽이지 않았다. 오직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완벽하게 무력화했을 뿐이다. 강도가 남궁건의 앞에 섰다. 발치에는 남궁건이 가장 신뢰하던 수장이 의식을 잃고 누워 있었다. 그때였다. 55세에 천하를 호령하던 남궁건이 자신도 모르게 뒤로 한 발을 물러섰다. 평생 처음으로 느낀 본능적인 공포였다. 강도는 그 미세한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다. 강도가 웃었다. 기분이 좋아서가 아니었다. 두렵구나. 강도는 그것을 깨달았다. 천살지체가 두려워서 죽이려 했던 그자의 비겁함을 보았다. 두려운 것은 통제하고 싶어 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제거하려 드는 인간의 추악한 본성을 확인한 것이다. 남궁건. 강도의 목소리가 별관 전체를 짓눌렀다. 오도맹 본거지에서 보자. 한 달 뒤다. 강도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렸다. 남궁건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사라지는 4명의 뒷모습을 응시할 뿐이었다. 별관을 빠져나오자 설무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방금 죽일 수 있었잖아. 왜 그냥 나왔어? 지금은 때가 아니야. 여기서 그를 죽이면 오도맹 전체가 벌떼처럼 일어난다. 우리가 선택한 장소, 우리가 준비한 전장에서 싸워야 승산이 있어. 철괴가 굵직한 음성으로 거들었다. 한 달 안에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해야지. 이기기 위해선 반드시. 당비연이 근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오도맹의 상류 고수만 해도 100명이 넘어. 우린 고작 넷인데 정말 가능하겠어? 강도가 멈춰 서서 동료들을 보았다. 해야 이길 수 있으니까. 그날부터 피말리는 한 달이 시작되었다. 강도는 3가지 고행의 스스로를 던졌다. 첫째는 내공의 축적이었다. 혈살 내공을 뼛속까지 밀어붙여 천살지체를 자극했다. 3단계 각성이 완벽히 안정화되었고 마침내 4단계 각성의 문턱이 손끝에 닿을 듯 느껴지기 시작했다. 둘째는 정보 수집이었다. 오도맹 본거지의 내부 지형부터 경호 배치, 남궁건의 동선, 사흘마다 달라지는 순찰의 규칙까지 모든 것을 머릿속에 각인했다. 셋째는 동료들과의 합격술이었다. 설무와 당비연, 철괴가 하나의 몸처럼 움직이는 연습을 반복했다. 서로의 빈틈을 채우고 등 뒤를 맡기는 호흡이 날카로운 검날처럼 연마되었다. 한 달이 저물어가는 마지막 밤, 어둠 속에서 설무가 아주 작게 속삭였다. 무서워. 강도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조금 무서워. 설무가 고개를 숙였다. 강도가 설무를 보며 나직하게 말했다.
그래도 가야지.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차가운 빗줄기 너머로 거대한 오도맹의 본거지가 괴물처럼 입을 벌린 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었다. 오직 검으로 증명할 순간만이 남았다. 쿠릉, 쾅. 마른 하늘을 찢는 벼락보다도 잔인한 파열음이 오도맹의 정문을 부쉈다. 문을 지키던 문지기들의 신형이 형체도 없이 지지겨지며 사방으로 흩뿌려졌다. 비명은 채 터져 나오기도 전에 빗줄기에 씻겨 내려갔고 부서진 나무 파편과 인열이 뒤섞여 진흙탕을 적셨다. 비가 내렸다. 오도맹의 본거지, 그 거대한 대지 위에 강도의 무거운 발소리가 울려 퍼졌다. 비가 내렸다. 껌 끝에서 떨어진 핏방울이 바닥에 고인 무릉덩이에 닿아 붉은 꽃을 피워냈다. 정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남궁건이 직접 열어둔 길이었다. 올 테면 오라는 오만한 초대이자 도망치지 않겠다는 비장한 선언이었다. 강도는 그 열린 문 사이로 당당히 걸어 들어갔다. 그 뒤로 동료 3명이 그림자처럼 뒤따랐다. 4명의 발자국이 연무장 한가운데 닿는 순간 사방의 어둠 속에서 100명의 무사가 그들을 포위했다. 살기가 공기를 얼려버릴 듯 서늘했다. 적들은 모두 상류 이상의 고수들이었으며 그중 절정의 경지에 오른 자들만 해도 10명이 넘었다. 강도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이곳이 죽음의 구렁텅이라는 것을. 그러나 그의 눈엔 일말의 흔들림도 없었다. 안쪽 깊은 곳, 높은 단 위에 남궁건이 서 있었다. 첫날 강도를 마주했을 때와 같은 자리였고 잔혹한 처형의 명을 내렸던 바로 그 위치였다. 맹주는 비를 맞으며 차갑게 입을 열었다. 왔군. 살아서 돌아가지 못한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군. 지겹지도 않나. 강도가 짧게 대꾸하며 동료들을 돌아보았다. 각자 전선을 맡아라.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셋이 흩어졌다. 거구의 철괴가 대지를 가르며 정면으로 폭주했다. 거대한 철퇴가 허공에서 수직으로 낙하했다. 선두에 섰던 고수 둘이 기겁하며 몸을 날렸으나 땅을 뒤흔든 충격파까지 피하지는 못했다. 뒤를 바치던 무사 셋이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자 철괴가 그 빈틈을 파고들었다. 철퇴가 좌우로 휘둘러질 때마다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와 함께 적들이 낙엽처럼 날아갔다. 설문은 왼쪽 전선을 지배했다. 빗줄기와 어둠을 벗삼아 무영검의 잔상을 12겹으로 겹쳐냈다. 시야가 흐려진 적들은 무엇이 실체이고 무엇이 환영인지 구분하지 못했다. 설무의 검은 보이지 않는 바람처럼 적들의 목술기를 정확히 그어 넘겼다. 당비어는 공중으로 몸을 띄우며 독을 살포했다. 보랏빛 독 연기가 빗물과 섞여 지면으로 낮게 깔렸다. 숨을 들이켜지 않아도 피부에 닿는 것만으로 근육을 굳게 만드는 마비독이었다. 바닥에 독이 깔리자 오도맹 무사들의 발걸음은 늪에 빠진 듯 천근만근 무거워졌다. 그 아수라장을 가로질러 강도가 남궁건을 향해 직진했다. 그의 앞을 가로막는 자들은 오도맹이 자랑하는 절정 고수 10명이었다. 강도는 귀염보를 밟으며 기이한 궤적으로 신형을 뒤틀었다. 천살검법 20과 30이 연달아 터져 나왔다. 검기가 빗줄기를 베고 지나가자 2명의 고수가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다. 세 번째 적이 달려들자 강도는 검날을 비틀어 그의 검을 튕겨냈고 그 반동을 이용해 네 번째 적의 목을 후려쳤다. 5명을 쓰러뜨리는데 걸린 시간은 단 20초. 남은 5명은 이전과는 달랐다. 진정한 고수들이 일제히 합격수를 전개하며 달려들었다. 강도는 멈춰 섰다. 뒤로 물러설 곳은 없었다. 그 순간 그의 몸속에서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이미 극성으로 발동된 3단계 각성이 한계를 돌파하며 4단계의 문턱을 부셨다. 단전이 폭발하는 듯한 충격이 아니었다.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온몸의 혈관이 끓어오르는 뜨거운 열기였다. 천살지체 4단계 각성. 지옥의 문이 열린 듯 하늘이 핏빛으로 물들었다. 내리는 비조차 붉게 변해 강도의 주변 십장 대지를 무겁게 짓눌렀다. 오도맹 무사들은 영혼을 옥죄는 공포의 발을 멈췄다.
그것은 생명체라면 거역할 수 없는 도망치고 싶다는 근원적 본능이었다. 강도가 5명의 포위망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의 검이 전방위로 원을 그리자 천살 포위의 초식이 폭발했다. 사방으로 뻗어나간 검기가 5고수를 단번에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붉은 피가 분수처럼 솟구쳐 빗물과 섞였다. 땅은 이미 붉은 융단을 깔아놓은 듯했다. 마침내 강도가 남궁건 앞에 섰다. 남궁건은 오도천하결을 끌어올렸다. 5 세력의 무공정수를 하나로 통합한 절세의 비기였다. 그의 몸 주변으로 5색의 내공이 휘몰아치며 거대한 장막을 형성했다. 기다렸다. 맹주의 목소리엔 이제 두려움이 없었다. 공포를 집어삼키고 오직 승부만을 남긴 광기 어린 눈빛이었다. 2 고수가 동시에 지면을 박찼다. 충돌과 함께 산천이 진동했다. 남궁건의 오도천하결이 강도의 검기를 막아냈고 강도의 4단계 내공이 남궁건의 장막을 짓눌렀다. 서로의 내력이 맞물리며 2 사람의 발밑 대지가 수척 깊이로 파여나갔다. 빗물은 그 기운에 닿기도 전에 증발해버렸다. 형세는 팽팽했다. 강도는 이를 악물며 최후의 수단을 동원했다. 혈사령류. 검을 너무 세게 쥔 탓에 오른손에서 피가 흘러나왔다. 그 피가 검날을 타고 역류하여 폭발적인 내공으로 변환되었다. 강도의 검기가 순식간에 2배로 팽창하며 남궁건을 밀어붙였다. 남궁건이 처음으로 뒤로 밀려났다. 당황한 맹주가 남은 내공을 전부 쏟아내며 오도천하결의 최대 출력을 내뿜었다. 5색의 빛이 하나로 뭉쳐 눈부신 섬광을 일으켰다. 강도는 그 파괴적인 빛 안으로 제 몸을 던졌다. 막지도 피하지도 않았다. 오직 적의 심장을 향해 쇄도했다. 남궁건의 눈이 경악으로 물든 순간 강도의 검이 하늘을 가로질렀다. 천살검법 12식 천살일섬 최대 출력. 4단계의 모든 진원과 혈사령류로 얻은 광폭한 힘이 단 한 번의 배기에 응축되었다. 우르르 쾅. 천지가 뒤집히는 소리가 울렸다. 충격파만으로 오도맹 본거지 건물의 절반이 무너져 내렸다. 먼지와 빗줄기가 뒤섞인 아수라장 속에서 정적이 찾아왔다. 비가 잠시 멈췄다. 강도가 서 있었다. 숨은 거칠었고 전신의 힘이 빠져나가 무릎이 꺾이려 했으나 그는 검을 지팡이 삼아 버텼다. 그의 앞에는 남궁건이 쓰러져 있었다. 천하를 호령하던 맹주는 다시는 움직이지 못할 시체가 되어 있었다. 설무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달려왔다. 끝났나? 응. 오도맹은 무너졌어. 설무가 주저앉아 안도의 한숨을 내뱉었다. 팔에 깊은 상처를 입은 철괴와 독병을 비운 당비연도 차례로 합류했다. 4 사람은 무너진 본거지 한복판에서 서로를 확인했다.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강도는 천천히 검을 칼집에 꽂았다. 정말로 끝난 거 맞지? 설무가 확인하듯 물었다. 강도는 대답 대신 붉게 물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비가 오는데도 하늘은 여전히 불길한 핏빛이었다. 아직이다. 강도의 시선은 동북쪽 방향을 향했다. 오도맹이 무너지는 대참사가 벌어지는 동안에도 침묵을 지킨 기괴한 세력. 그것은 움직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불길함을 풍겼다. 이제 시작이야. 설무가 강도의 얼굴을 보았다. 지치고 상처 입었으나 그의 눈동자는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살아 있었다. 설무는 짧은 탄식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철괴가 묵직한 음성으로 물었다. 어디로? 강도는 망설임 없이 걸어가기 시작했다. 비가 세차게 쏟아졌다. 천살이라는 이름이 강호를 뒤덮은 날이었으나 강도는 알았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더 거대한 어둠을 향한 첫걸음이라는 것을.